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 앞에 도착할 무렵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서, 지금 어디야? 집에 다 와가요. 집 앞 어디인데? 지금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지금 동서네 아파트 앞이거든? 내가 동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려고 무진장 노력했는데 거진 딱 맞게 도착했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근데 서방님도 퇴근했나? 아니요. 그이는 오늘 거래처에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잘 됐다. 그럼 나랑 같이 밥 먹자. 지금이요? 제가 뒤를 돌아 다시 1층 현관으로 나갔는데요. 저 멀리서 형님이 손을 흔들며 불이 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형님 손에 이끌려 한 식당으로 들어갔고 형님이 제게 물어보더니 메뉴를 시켰습니다.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는데요. 결국 제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어요. 형님,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게 일이 좀 있긴 한데 우선 밥부터 먹자. 나 점심도 못 먹었더니 지금 배가 너무 고파. 네? 점심도 못 드셨어요? 가게에서 파는 빵이라도 드시지 그랬어요. 이제는 빵만 보면 속이 느글거려서 도저히 못 먹겠어. 그래서 얼큰한 게 먹고 싶어서 여기로 온 거야. 가게가 그렇게 바빴던 거예요? 가게가 바쁘기라도 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텐데 한산해도 너무 한산해. 그 근처에 프랜차이저 빵집 생겨서 더 그런 거죠. 그런 거 같아. 그 바람에 그이가 맨날 신제품을 만들어서 나보고 맛을 보라고 하는 통에 이제는 빵이라고 하면 신물이 난다니까. 힘들어서 어떡해요. 제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형님을 바라보자 형님이 눈치를 살피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우리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돈이요? 그래. 동서랑 서방님은 회사를 다녀서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겠지만 우리는 매달 적자가 어마어마해. 그때 그이만 회사 그만두고 나는 그냥 다녔어야 했다니까.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그만두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잖아. 근데 가게 오픈하고 몇 달간은 엄청 바쁘긴 했잖아요. 그렇긴 했지. 암튼 지금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게 장사는 잘 안 되는데 돈 나가는 건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다니까. 그래서 내가 동서한테 한번 물어볼까 하고 급하게 와본 거야.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제 말에 형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우리는 지방 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만나 결혼을 했고 우리는 둘 다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도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아주버님 회사는 중소기업이었기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망이 없어 보인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제과 제빵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는 한 빵집에 들어가서 일을 배운 뒤 돈을 끌어모아서 작은 빵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동안 아주버님이 빵에 관심이 많아서 그랬던 것인지 새로운 종류의 빵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처음 한동안은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하지만 운이 안 좋았던 것인지 반년이 지나갈 무렵 근처에 프랜차이저 빵집이 생겼고 그때부터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빵집을 오픈하고 한 반년 동안은 정신없이 바빴기에 형님까지 회사를 그만두고 합류를 했던지라 가게가 어려워진 뒤로 많이 힘들어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거든요. 네 형님 네 가게는 가봤니? 오며 가며 빵 사러 가고 있긴 해요. 그러게 사업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회사나 잘 다니라고 내가 그렇게나 뜯어말렸는데 듣지를 않더니만 진짜 큰일이다. 하긴 며칠 전에 가보니까 가게에 사람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어제는 유통기한 다 되면 폐기해야 한다면서 우리 집에도 빵을 잔뜩 가져다 주고 가지 뭐니. 시어머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자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도 마. 우리도 맨날 유통기한 임박한 빵만 사다 먹고 있다니까. 니들한테도 빵을 나눠준 거야? 우린 당연히 돈 주고 사 먹었지. 근데 이 사람이 유통기한 임박한 빵만 잔뜩 골라오는 바람에 좋아하지도 않는 무슨 팥빵에 소보로빵에 그런 것만 잔뜩 먹고 있다니까.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빵만 보면 토할 것 같아. 며칠 전에도 이 사람이 빵을 5만 원어치나 사와서 회사 직원들한테 나눠주기까지 했다니까. 라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님이 제 손을 붙잡고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얘, 마음 써줘서 정말 고맙구나. 역시나 생각이 깊어도 보통 깊은 게 아니야.
아니에요. 사와서 아침으로 먹으면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든든하긴 뭐가 든든해. 이제는 빵만 봐도 속이 울렁거리는구만. 그러게 왜 사업을 해서 이 사다를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매달 빵값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니까. 그래도 이미 시작한 걸 어쩌겠어. 사업이라는 게 굴곡이 있기 마련인 거라 그러다 잘 되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방법이 없잖아. 제 말에 시어머님과 남편이 다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자주 가게에 들러서 빵을 샀고 어느새 회사에서는 빵순이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진 듯 급기야 형님 입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말까지 나왔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는 제 물음에 형님이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저기 우선 한 300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을까? 300만 원이요? 우선 이따 그이 오면 상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큰 돈은 아니니까 그이도 별말 안 할 것 같긴 해요. 고마워 동서. 내가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 아니에요. 큰 돈도 아닌데요 뭐. 라며 같이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집에 들어왔길래 남편에게 형님이 찾아왔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조금 전에 형님이 찾아왔었거든? 형수님이 갑자기 왜? 역시나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우려했던 일이라니. 형님이 300만 원 정도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 뭐? 300만 원? 아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300만 원이 없어서 빌리러 왔단 말이야? 남편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조용히 대꾸했어요. 몇 달간 장사가 안 됐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리고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 난 돈 빌려주고 그런 거 진짜 질색인데 미치겠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는 제 말에 남편이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지만 그게 부담이 되는 돈은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남편도 허락을 했고 다음날 형님에게 3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돈을 입금하자마자 형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동서,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 절대 안 잊을게. 아니에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다행이네요. 라며 진심을 담아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도 형님이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려준 돈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3천만 원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아주버님네 빵가게에 갔더니 사람이 북적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채 두리번거리다가는 형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형님,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네요? 그게 말이야. 어떤 사람이 막 영상을 찍고 있길래 내가 새로 나온 빵을 더 챙겨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꽤 유명한 유튜버였던가 봐. 그 유튜버가 우리 빵집 빵이 맛있다고 잠깐 방송을 했던 모양인데 그날 이후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난리도 아니야. 정말요? 진짜 잘 됐네요. 근데 어떤 유튜버예요? 라는 물음에 형님이 채널 이름을 알려줬고 들어가서 방송을 봤더니 정말로 형님네 빵집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뒤 빵집이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손님들이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나중에는 그 유튜버에게 아예 광고까지 부탁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형님네는 돈을 꽤 많이 버는 듯해 보였기에 어느 날은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 이제 웬만큼 돈도 버는 것 같은데 빌려간 돈 갚을 수 있지 않나? 오? 그게 장사가 좀 되긴 하지만 그동안 말아먹은 게 너무 많아서 아직 여유가 없어. 내가 돈 모이는 대로 빨리 갚아나갈게. 정말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 아주버님이 미안한 듯 머리까지 긁적이는 모습에 남편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빵집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북적였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장사가 진짜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맨날 돈이 없다고 하는 걸까?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 그렇겠지. 설마 돈이 있는데 없다고 할까? 그렇겠지.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종일 북적인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사업이라는 게 돈 들어갈 때가 많긴 하잖아. 설마 우리 돈을 떼먹겠어? 그냥 기다려보자. 라며 남편을 애써 설득했는데요. 저 또한 하루하루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 생신이라 평소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식당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지 이모님도 모임에 항상 참석을 했던지라 같이 모였는데
이모님이 형님에게 물었어요. 요즘은 발 디딜 틈 없이 가게가 바쁘다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들어가는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겨우겨우 유지만 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래? 저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던데 그 정도면 돈 좀 벌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걸요? 라며 형님이 손사래를 젓고 아주버님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장사 잘 돼서 사람도 새로 채용하는 바람에 인건비에다 뭐다 남는 것도 없어요.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세금에다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어찌나 앓는 소리를 하던지 가족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식사가 끝난 뒤 아주버님이 화장실을 간다며 먼저 나갔고 형님도 뒤따라 나갔기에 남편이 음식값을 계산했는데요. 잠시 후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잘 먹었다. 역시 공기업 다니는 사람은 여유가 있구나. 우린 괜히 사업 시작해서 이게 뭔 고생인지 모르겠다. 나중에 사업 잘 되면 우리가 밥 살게. 그래. 남편이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대답을 했는데요. 매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얻어만 먹는 두 사람이 조금은 얄밉기까지 했습니다. 남편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지 차에 타자마자 짜증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래도 요즘은 장사가 좀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게 밥 한 번을 안 살 수가 있어? 남편이 푸념을 하자 뒷좌석에 앉아 계시던 시이모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 되면 돈이 꽤 될 것 같은데 맨날 돈이 없다고 한단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진짜 너무한 것 같아. 근데 언니 생일이라고 첫째가 용돈이라도 준 거야? 이모님 말에 시어머님이 입을 굳게 담은 채 우리 눈치를 보고 있자 이모님이 다시 입을 뗐습니다. 딱 보니 안 줬구만. 그래도 생일인데 조금이라도 용돈을 줬어야지.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만. 설마 니들도 엄마한테 용돈 안 드린 거니? 라는 이모님 말에 시어머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째네는 나한테 100만 원씩이나 줬으니까 그런 말 하돌 말어. 뭐? 용돈으로 100만 원이나 줬어? 역시 언니를 생각하는 사람은 둘째네밖에 없네. 아니에요. 그동안 저희도 반찬이랑 가져다 먹고 그랬는걸요. 그래도 이런 마음 써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암튼 첫째네가 문제라니까. 이모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형님네 가게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두 사람은 항상 돈이 없다고 발뺌하기 일쑤였어요. 거기다 명절에도 바쁘다고 얼굴 한 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이 계속해서 아주버님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역시나 아주버님은 돈이 없다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결국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그날은 시어머님이 감기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해서 시댁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이모님이 후다닥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혹시 첫째네 차 바꾼 거 알고 있었어? 첫째네가 차를 바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니네 큰아들이 차를 바꿨다고? 당연히 아니지. 그럼 우리 첫째가 차를 바꿨다는 말이야? 그랬더라니까. 근데 차가 국산차가 아니라 그 엄청 비싼 그 외제차로 바꿨더라니까. 에이, 네가 잘못 봤겠지. 지금도 맨날 돈 없다고 징징대고 있는데 걔들이 무슨 돈으로 차를 바꾸겠어. 아니라니까. 사실은 오늘 사돈 양반들이 식사하자고 해서 같이 식사하고 왔거든. 거기에 걔들이 들어오더라니까. 근데 거기가 워낙 비싼 음식점이거든. 거기서 막 음식을 시켜 먹길래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근데 식사가 다 끝나고 보니까 새로 산 차를 타고 가더라니까. 나도 차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한데 우리 사돈 양반이랑 똑같은 차더라니까. 사돈 양반도 차 바꾼 지 얼마 안 됐다고 했거든. 그 집이 워낙 부자니까 차를 자주 바꾸긴 하는데 그럼 부자들이나 탈 수 있는 차를 타고 다니더라니까. 네가 잘못 봤겠지. 걔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비싼 차를 사겠어. 아니라니까. 내가 확실히 봤다니까. 둘 다 옷도 쫙 빼입고 왔더라고. 그것들이 돈 없다고 한 거 다 뻥이라고 내가 그랬잖아. 돈도 많으면서 지금껏 없는 척 그러고 다닌 거라니까. 이모님이 부하가 난 표정으로 소리쳤는데요.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번에도 마주쳤는데 예전에 타던 차 그대로 타고 다니던데 이상하네요. 언니,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그것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언니도 그렇고 내 돈 빌려가서 지금껏 한 푼도 안 갖고 있잖아. 라는 이모님 말에 남편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야? 그럼 엄마랑 이모도 형한테 돈 빌려준 거야? 우리도 처음에는 모른 척 하려고 했지. 근데 돈이 없어서 가게 전기세도 못 내고 있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빌려줬잖아. 첫째 그 불려시 같은 게 어찌나 불쌍한 척을 하고 다니던지 깜빡 속았다니까. 난 내일부터 그것들 미행할 참인데 언니는 어떻게 할 참이야? 이모님이 시어머님을 재촉했고 결국 두 분이 뜻을 모으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집에 돌아왔는데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짜증스레 입을 뗐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동안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던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외제차를 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직 확실한 거 아니니까 우선 기다려보자. 근데 그동안 돈을 꽤 많이 빌려갔었구나. 우리 속인 거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며 남편이 분을 참느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어머님이 불러서 시댁으로 갔는데요. 시어머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첫째 내가 차를 바꾼 게 맞지 뭐니? 뭐? 진짜로 차를 바꿨단 말이야? 그것도 외제차로? 그랬더라니까. 그 비싼 외제차를 사면서 우리한테 돈이 없다고 그랬지 뭐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다. 내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모 돈이랑 니들 돈은 갚았어야지. 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시어머님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쩌면 실망감을 넘어서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주먹까지 움켜쥔 채 무섭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모습에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물었어요. 우리한테는 돈 없다고 돈도 안 갖고 진짜로 외제차를 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세상에나 그 인간들이 하는 말이 사업을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외제차를 산 거라고 하잖니. 근데 그런 걸 일일이 상관하냐고 오히려 따져묻더라니까. 뭐? 진짜 그랬단 말이야? 더 웃긴 건 그동안 예전에 타던 차랑 두 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를 속인 거 있지? 그 인간들이 보통 영악한 인간들이 아니라니까. 나도 도저히 못 참아. 평소 형수님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하면서 못 참으면 엄마가 어떻게 할 건데? 평소 조용한 사람이 화가 나면 더 무서운 법인 거야. 내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모 돈이랑 니들 돈은 무조건 받아낼 참이야. 사람이 말이야. 화장실 들어갈 때 맘하고 나올 때 맘이 다르다고 하더니 내 자식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 시어머님의 표정은 전에 없이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과 저는 조용히 시댁을 나와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내내 우리 전화를 피하기 바빴던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서, 지금 어디야? 저요? 저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지금 빨리 우리 가게로 와주면 안 될까? 지금이요? 저 일하고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모님이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계신단 말이야. 우리 말은 듣지도 않는데 어머님은 전화도 안 받으셔. 그러니까 동서가 와서 좀 말려줘. 네? 이모님께서 거기서 난리를 치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몰라. 동서가 한번 와서 봐봐.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일은 처음 본다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게 그렇게나 싫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 라는 형님의 말에 급히 회사에 반차를 내고 형님네 가게로 갔는데요. 갔다가 놀라서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이모님이 가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놀라서 이모님에게 다가간 채 물었어요. 이모님, 이게 다 뭐예요? 저것들이 돈 빌려갈 땐 언제고 외제차 살 돈 있으면서 우리 돈 안 갚잖니. 그래서 돈 달라고 시위하고 있던 참이야. 이모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형님이 달려나와서 말했어요. 이모님, 돈 갚을 테니까 빨리 좀 가세요.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갔으면 갚을 생각을 해야지. 왜 돈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난리야. 갚는다고요.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조카한테 돈도 막 준다고 하던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장 돈 갚아. 내가 괘씸해서 다 받아낼 참이야. 이모님이 큰 소리를 쳤고 형님 또한 갚는다고 소리를 치는 모습에 제가 급히 이모님을 모시고 시댁으로 왔는데요. 며칠 뒤 정말로 형님이 돈을 보내왔습니다. 시어머님과 이모님 돈도 전부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 뒤 형님과 아주버님은 아예 연락을 끊고 살고 있는데요. 오며 가며 봤더니
예전만큼은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되는 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몇 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살던 아주버님과 형님이 얼마 전 다시 시댁에 와서 시어머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네요.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을 했거든요. 그동안 돈을 꽤 벌었다고 하더니만 그 돈을 가지고 놀러 다니고 명품 쇼핑하러 다니면서 물쓰듯이 쓰고 다니더만 다시 장사가 안 된다고 돈을 빌리러 왔잖니. 뭐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다 있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혹시나 니들한테도 전화 오면 아예 전화를 받지 마. 그리고 난 당분간 니들 이모 집에 가 있을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라는 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정말로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제가 통화 거절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에 너무나 기가 막혔으니까요. 남편에게 들어봤더니 사는 게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하던데 우리 모두는 모른 척하고 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 마음이 어쩌면 그리도 간사할 수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이 반성하고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착잡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